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 윤호상 소장입니다. 흰색 안경테 그 다음에 비슷한 부토니에죠. 이거 부토니에라고 합니다. 부토니에. 흰색 안경테 이거는 예전에 다양한 안경테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막 계속 다른 요일마다 바꾸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신입사원 때부터 그랬는 건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흰색 안경테를 끼다 보니까 PD님과 작가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본인만의 캐릭터를 쓰라 이래가지고 흰색 안경테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흰색 안경테가 예전하고 다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테를 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흰색이 익숙해지니까 흰색만 끼게 되는데 이거 끼고 다니니까 가끔씩 외부에 모임 가면 개그맨 아니냐고. 근데 저 개그맨 저 굉장히 내성적인데. 그리고 부토니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장동건 아저씨가 드라마에서 큰 핀을 들고, 이거 원래는 뭐냐면 꽃을 꽂거나 이런 부토니에인데, 이 부토니에 자체도 이제 제가 이게 안 좋잖아요. 이게 안 좋아가지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 캐릭터. 이거는 맞춤이에요, 맞춤. 이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이렇게 흰색 안경테와 부토니에를 가지고 있고, 부토니에는 집에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쫙 해가지고 쇼핑몰 할까 이 생각도 듭니다. 서설이 길었네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하냐면 저만의 색깔, 저만의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오늘은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창의적인 인재, 굉장히 부담스럽죠. 창의적인 인재. 왜 창의적인 인재를 좋아할 것인가를 살짝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창의성. 근데 이 창의적인 인재, 굉장히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성실하고요. 주어진 목표를 잘 달성하는 효과성, 그 다음에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효율성의 관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실제 보면 조금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군 장교 출신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채가 있었어요. 왜? 그분들이 효과성, 효율성 면에서는 최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공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군사면이나 이런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그 문화, 그거보다는 좀 창의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이 창의성. 굉장히 계속 부담되는데, 이 창의성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창의성은 거창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걸 의미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한 친구를 뽑으려고 했어요. 기업 채용 방식도 1등, 2등. 굉장히 스펙 좋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했던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요즘에는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엄밀해서 굉장히 특별하고 1, 2등 하는 친구가 아니고 남들과 조금 다른 친구를 원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가면 와, 너 굉장히 도전적이구나, 멋져 이랬는데, 요즘에는 소위 인사 담당 면접官뭐라고 하냐, 왜 갔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과 조금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경험, 주변 사람들과 좀 다른, 그것도 모든 경쟁자와 다른 경험이 아니고 주변 친구, 여러분 과동기들보다 조금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좋고요.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노력, 다른 행동, 요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 왜 창의성을 원하느냐? 첫 번째는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자소서 면접 답변이 교과서, 아니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래요. 다 똑같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걸 내용 쓰고 있다는 거. 똑같은 소재.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친구를 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실제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 뽑았어요. 왜? 입사해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도 있고요. 요즘에 NCS 있죠. NC에도 있고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매뉴얼들을 풀면 다 정상적으로 일이 다 됐다는 거. 근데 요즘에는 매뉴얼 프로세스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고객, 이해관계자, 환경이 확 급변해 버립니다. 이거 공무원 잘하는 친구 조금 애매하거든요. 잘 안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친구 오라고요. 세 번째는 기업이나 기관들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뽑아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 교육도 하고 같이 성장하는 모델인데, 이제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인재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비단 사기업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대부분 그러죠. 공공기관, 공기업 아니고 공공기관이라 그러겠죠. 공공기관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 기관 다니고 여러 면접관, 여러 단장님들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 왜? 예전하고 다르게 가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대표님이나 그냥 단장님, 본부장님들이 항상 면접 가면 사전에 커피 티타임 하실 때 무슨 얘기 하냐면, 윤 소장님, 우리 같은 사람 뽑으면 우리 기관 망합니다. 제발 창의적이고 소통 강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구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조차도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예전에 보면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LG의 혁신의 전도사라는 김상수 회장을 모셔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고요. 기업도 공공기관도 이제 대부분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굉장히 경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 공공기관만 사기만 해도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럼 공무원은요? 공무원도 이제 면접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정답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는 본인만의 논리, 본인만의 주관 가진 창의력이 강한 친구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다 비슷하다는 거. 근데 이게 비단 취업만이냐?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가 전체로 창업적인 걸 굉장히 강화한다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거는 어떤 거에서 창의성을 내가 강조시킬 것이냐? 이것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보면 친구들이 창의성이라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실제.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얘기 안 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 창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업도 프로세스를 많이 바꿔왔거든요. 실제 서류 전형상에서 옛날에 자기소개서에서 창의적인 경험을 쓰세요라는 질문이 많았다는 거. 근데 요즘엔 그거 쓰니 그렇게 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져서 그걸 많이 뺍니다. 없느냐? 아니요. 자소서 면접에 묻습니다. 근데 용어를 바꿔줬다는 거. 좀 쉽게 다른 친구와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PT 면접, 소위 말해서 PT 면접이 예전에는 기본 지식을 묻는 문제. 예를 들어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를 프레젠테이션 하십시오. 콘크리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 프레젠테이션 하십시오. 이런 형태인데 요즘에는 그런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오히려 신세계 백화점에 유코들이 많이 오는데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내십시오. 차세대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신제품을 만드는데 거기다 아이디어 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것들도 모르는 거 우리한테 묻습니다. 왜?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창의적인 생각, 논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이 대표적으로 토론 면접을 계속 했는데 토론 면접이 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 면접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면접 가져왔죠. 창의성 면접이라고. 소위 말해서 정답이 없는 형태의 면접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 보면 여러분도 정답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 200, 300개의 면접 풀이 돼 있는데 여러분도 힘들지만 면접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조차도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논리를 있게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창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뀌어져 있다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지. 근데 창의적인 것을 경험으로 쓰라. 삼성의 창의성 면접의 필수 답변이고요. 면접에서 자주 질문하는 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 다른 친구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를 자주 묻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당황스러워 하는 거죠. 왜? 창의성?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공모전에 수상을 받거나 뭐 대단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창의성이란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기존과 약간 다르게 한다. 그게 창의성입니다. 음미라서 예전에 커피 전문점에서 대부분이 냅킨 자체가 각 테이블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어떤 아르바이트의 제안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냅킨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럽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숨은 저희는 아침마다 갈아 끄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면 접을 가져야 되는데 남들은 다 A라는 방식인데 저희는 B라는 방식에서 망했어요. 이것도 괜찮다고요. 왜? 창의성은 기존과 약간 다르게. 그러면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여러 가지에서 많잖아요. 조별과제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은 서로 얘기가 안 돼가지고 자꾸 싸우니까요. 저희는 롤링페이퍼로 돌려가지고 했습니다. 그것도 창의성이에요. 남들보다 조금만 다르게 했다는 게 이 창의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경험을 한번 찾아놔야 된다. 왜? 자소서나 면접에서 자주 질문하고 기업에서 그걸 자꾸 검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본인 경험적인 창의성도 있고요. 기업이 예전에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을 뽑았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잘 알고 관심 있는 친구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 모르면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에는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뭐냐고. 우리 매장 가봤냐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바꿔야 될 거 없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직접 가봐야 되죠. B2C 기업은 직접 가보고 매장에 가보고 그래 실제 이런 거 좀 바꿔줬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 입장에서 바꿔줬으면 좋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고객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을 뽑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정답을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왜? 현직자도 정답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의 관심도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창의성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창의성은 결론은 사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모든 사회, 창업 다 창의적인 인재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창의성은 거창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남들과 다른 거다. 작은 부분도 관계없다. 이걸 좀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